타임머신. 타임머신이란 과거나 미래로 시간을 이동해 여행할 수 있다고 하는 기계장치입니다. 1895년 영국인 소설가 조지 웰스의 글에서 처음으로 타임머신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으며, 그의 소설 이후 다른 많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속속 타임머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상상만이 아닌 현실에선 과연 타임머신이 가능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가능성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면서였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이란 속도가 광속,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비행체 내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보다 느려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비행체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을 시킬 수가 없으며, 고로 타임머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과 반대로 빛보다 빠르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역시 시간여행은 가능하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서로 갈려 실험과 논리로 현재도 이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1972년 5월 이탈리아의 유명한 주간지 라 도메니카 델 코리에레에는 에르네티라는 신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실리게 됩니다. 내용은 바티칸 교황청에 교황 비오 12세의 뜻으로 크로노바이저라고 이름을 붙인 타임머신을 만들었고, 그 타임머신은 성공했으며 실험에 성공한 후 폐기하였고 교황청 내 지하에 옮겨두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에르네티 신부는 존경받는 신부였고 언어학자이며 당대 최고의 양자 물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교황청에선 1950년대 비밀리에 최고의 과학자 12명을 소집했는데, 그 중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원자핵 시대의 아버지로 불렸던 엘리코 페르미와 독일과 협력하여 V로켓을 만들고 인류를 달에 보내는 데 큰 공헌을 한 나사에서 일을 했던 천재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도 함께였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공통된 목표는 하나, 타임머신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는데, 이들이 개발해낸 타임머신은 미래나 과거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시간여행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시작부터 과거를 포착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착수합니다. 모든 물리적으로 생겨난 소리는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그렇게 생성된 에너지는 형태를 가지고 차원 어딘가의 기록으로 존재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 기록을 빛과 소리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재구성해 그 당시의 영상 및 음성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타임머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과거나 미래로 보내는 시간여행 개념이 아닌, 중요했던 시기와 사건의 시간과 날짜를 맞춘 뒤 특정 위치를 포착해 모니터를 통해 원하는 시간의 영상 및 음성을 보고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크로노바이저가 완성된 후 처음 시작으로 비교적 현대와 가까운 무솔리니의 연설 장면을 추적했고 확인했으며, 이는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나폴레옹의 베네치아 공화국 폐지 선포 연설을 추적했는데, 이 역시도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론 기원전 63년에 로마를 보기를 원했고 키케로의 역사적인 연설문 낭독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는데, 키케로의 몸짓과 억양을 이야기하며 아주 인상적이고 위대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기원전 169년에 로마 엔니우스의 비극이 상연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지금은 유실된 그의 작품을 보며 수기로 기록하였고 자료를 남겼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는 모습, 유다의 배신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황을 비롯한 과학자 모두의 합의하에 이를 악용하면 생겨날 엄청난 일들을 대비해 크로노바이저를 해체한 뒤 교황청 지하 한 켠에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에르네티 신부의 이런 주장과 함께 라 도메니카 델 코리에레 잡지엔 크로노바이저를 이용해 촬영이 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잡지에 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짜로 판명이 나게 됩니다. 실은 로렌조라는 조각가가 제작한 나무 조각상을 촬영한 엽서의 사진을 조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르네티 신부가 로마 엔니우스의 비극 티에스테스를 크로노바이저를 이용해 보았고,
이를 수기로 기록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최고의 전문가였던 프리스턴 대학교 캐서린 오웬 엘드레드 박사는 거의 모든 게 이미 알려진 내용이며 다른 부분들도 극작가가 썼다고 볼 수 없는 형편없는 조작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도 12명의 과학자의 일원이었다던 엔리코 페르미는 1938년 미국으로 망명한 뒤 사망하기 전까지 미국에 있었고, 폰 브라운 역시 1945년 미국으로 망명한 이래 1977년 사망할 때까지 미국 정부의 관리를 받으며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해왔고 바티칸에 온 적이 없다는 게 밝혀지며 에르네티 신부의 주장은 신뢰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 후로 에르네티 신부 역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인터뷰나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언급 없이 1994년 세상을 떠나게 되며 이 타임머신에 관한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에르네티 신부는 임종 전까지 크로노바이저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었고, 예수님의 사진을 크로노바이저를 이용해 찍은 것은 사실이나 바티칸에서 보관하고 있고, 티에스테스 역시 수기로 옮겨 적은 것은 사실이나 바티칸에서 보관 중이며 자신은 한 번도 그 기록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인들에게 평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잡지에 실렸던 가짜 고난받는 모습의 예수님의 사진은 크로노바이저를 이용해 찍은 사진이 아닌 잡지사에서 조작하여 올린 사진이었고, 티에스테스 역시 에르네티 신부는 한 번도 공개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2002년 사제지간이며 친구였던 프랑스와 부른 신부가 크로노바이저에 관한 에르네티 신부에게 직접 들었던 얘기를 책으로 출간하며 다시 한번 크로노바이저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책에 의하면 교황청이 크로노바이저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에르네티 신부를 압박했고 더 이상 크로노바이저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엔리코 페르미와 폰 브라운 박사가 함께 크로노바이저 개발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로 밝혀지게 되는데, 교황청에선 크로노바이저 개발 당시 미국의 과학기술을 도움을 받기를 원했고 미국 역시 크로노바이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 국방성에서 관리를 받고 있던 엔리코 페르미와 폰 브라운 박사는 비밀리에 크로노바이저 개발에 참여했다고 프랑스와 부른 신부의 책에서 밝힙니다. 책이 출간된 후에도 교황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부른 신부는 분명 크로노바이저는 개발이 되었고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적이나 옳지 않은 의도로 사용될까 두려워 폐기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은 1988년 교회가 발표한 법령에 누구든 크로노바이저를 사용한 사람은 즉시 파문된다는 명시가 있다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기기를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부른 신부가 에르네티 신부에게 직접 들었던 어렵게 개발한 크로노바이저를 폐기한 진짜 이유는 그 장치는 어느 누구의 과거도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가 기밀을 포함한 어떤 산업, 상업, 외교에도 비밀이 없게 되며 지금까지 없었던 독재 정권이 생겨날 것을 우려해 기계를 파괴하는데 모두 동의하였고 그렇게 크로노바이저가 폐기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에르네티 신부와 프랑스와 부른 신부의 이야기는 바티칸으로부터 어떠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1969년부터 고고학적 유적지의 음향 상태, 소리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직까진 크로노바이저를 증명해내진 못했지만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크로노바이저와 같은 시간을 거슬러 볼 수 있는 기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만약 타임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면 과거나 미래 어느 쪽을 여행해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